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국내외 경제가 매우 혼란스러운 가운데 결국 미국발 자산분기가 터졌습니다. 미국이 올해 6번에 걸쳐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단행함으로써 미국의 부동산과 주식에 대한 버블 붕괴는 물론 주변 국가들의 경제가 만신창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요 기관들은 여기에 중국과 러시아의 리스크에다가 원유와 원자재 급등, 코로나 후유증 등이 더해져서 조만간 도미노식 사단이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료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미국발 자산분기 터졌다. 무조건 현금 땡겨라. 이제 정말 일생일대의 최고의 기회가 여러분들한테 오는 거예요. 그런 위기가 오게 되면요, 엄청나겠죠. 여기 보세요. 지금 집값이 이게 아파트가 막 급추락하고 있네요. 매달려 갖고 살겠다고 이렇게 정말 기어다니는 분, 앉아있는 분, 떨어지는 분. 자, 우리가 이런 짝이 나면 안 됩니다. 상투에 잡으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자, 먼저 2022년 후에 한국 자산가치 전망. 주식 악, 코인 악, 부동산 악, 악각 악이네요. 자산 대폭락 공포의 엄습. 국민일보. 자, 먼저 부동산 전망. 지역별로 등락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올해는 그렇게 많이 빠질 것 같지 않아요. 왜? 지금 1, 2, 3월 달에 떨어졌는데 지금 3월 달 현재 대선 끝나고 꿈틀거리고 있잖아요. 제 생각은 올라갈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 예전에 문재인 정부 당선인 때 대기 시절에도 엄청나게 뛰었어요. 집값이. 탄핵되고 대기 시절 있죠. 그러면 이번에 보세요. 아직 대기 시절에 이거 볼 것도 없이 많이 줄 것 같아요. 손을 놔버리니까. 자, 그런데 이제 여름까지 얼마나 가느냐가 이게 변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기조가 바뀐 거 아니에요. 보시면 부동산 전망, 지역별로 등락할 것이다. 위기, 다만 이제 결국은 위기가 터지면 2022년 이후에 30에서 70% 정도 폭락을 한다. 많이 빠질 거예요. 올해 만약 뛴다면 그것까지 더해져서 빠지는 거예요. 자, 2022년 이후 자산가치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식. 주식도 항상 이걸 보면서 판단하세요. 왜냐하면 위기도 생각하고 그냥 박스권도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박스권만 보고 투자한다. 나중에 금융위기 터지면 뭐 하시려고요? 쫄딱 망하게? 보세요. 평소 아마 2100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3000. 결국 지금 2700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은 지금도 안전한 시세가 아니에요. 주식은. 만약 위기 터졌다. 이거 난리 납니다. 800에서 1200이 유력해요. 아니 코로나로도 1300까지 떨어졌는데 코로나 밑으로 떨어지지 않겠어요? 자, 달러 전망. 평상시에는 1160에서 1300. 어차피 도토리 키재기죠. 1200을 분기점으로 왔다 갔다. 그런데 금융위기가 터졌다. 그러면 1달러당 1500에서 1800. 자, 이번에 경제 성장에 대한 전망도 볼까요? 정부 기관이 3.1% 정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도 3.1로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게 금융위기가 터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의 뭐 마이너스 3에서 7포인트까지도 될 수 있겠죠. 물가 전망. 정부 기관 2% 정도로 물가가 뛸 것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3.5% 정도 떨어진다고 봐야겠죠. 비트코인. 평소 잘 들으세요. 자, 2000에서 6000, 지금 4000 정도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얘 금융위기 터지면요 진짜 많이 빠지는 거예요. 200에서 1000, 거의 10분의 1 토막 아닙니까?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어봤자 얼마나 먹어요? 따블이고 이르면 10배 잘못했다가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지켜보자고요. 자, 이제 미국발 자산분기와 경제위기 심각성 6가지. 이제 오늘 제목인 미국발 자산분기가 터졌다. 미국도 지금 제2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질 것으로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집값은 싸지만 그 빚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벌써 2007년 서프라이 모기지론을 넘었어요. 지금. 전쟁, 곡물 대란, 금리 인상, 중국 풍세. 진짜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퍼펙트 스톰이네요. 사면초가 세계 경제. 자, 미국 금리 인상, 위험 자산이 급락하겠죠. 이제 집, 이제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등등등 비기축국 자본 이탈이 심각해질 겁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 디폴트 사실상 뭐 확정된 것 같은데 원유,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주요국 위기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요. 러시아 문제 생기면요 중국 타격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로나 침체, 코로나 장기화 진행, 경제발전 장애물. 그렇죠. 지금 이렇게 왜 거품이 커졌어요? 돈을 찍어내는 바람에. 근데 그 돈을 찍어낸 것까지는 좋아하는데 이 돈을 찍어내는 것보다 훨씬 뭐가 커졌어요. 주가하고 부동산 거품이 훨씬 커져버렸어요. 러시아 디폴트를 가볍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세계에 의외로 그 원자재 이런 것들을 많이 비축하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요 다른 나라도 쑥대밭됩니다. 단순하게 경제 어떤 규모만 볼 게 아니에요. 지금 물가 유가 급등, 러시아 중국이 지금 불안해요. 살얼음판이 살얼음판 계속 뛰고 있잖아요. 물가 유가 스태그플레이션, 경기는 안 좋은데 자꾸 물가는 뛰고 있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주식 집값 붕괴, 이건 기정사실로 보여져요. 무한 양적 완화의 폐단으로 얘들이 너무 거품이 커져버렸어. 돈을 너무 찍어내는 바람에 위험자산 거품이 심각하고 중국 경제위기, 헝다그룹, 부동산 파산. 결국 경제성장률 둔화되거나 중국이 경제위기에 빠지거나 경제 침체가 되면 다른 나라에 엄청난 악영향을 줄 겁니다. 2005년에서 2015년 이거 너무 닮아서 정말 여러분들 너무 신기할 정도예요. 2015년, 25년 너무 똑같아요. 이제 이 상승장, 하락장 2026년까지 대략 한 올해부터 하락장을 잡아도 돼요. 좀 반등을 하더라도 22년부터 25, 6년 이 10년간이 워낙 데칼코마니입니다. 볼까요? 2005년, 2010년 집값 올라갔어요. 11년에서 15년 하락했죠. 여기 보자고요. 2015년, 21년 상승, 22년에서 25년 하락 예상합니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 민주당이죠. 폭등. 이명박 대통령 때 폭락. 지금 국민의힘이나 마찬가지죠. 문재인 대통령 때 폭등. 윤석열 대통령 때 폭락할 가능성이 커요. 초기에는 좀 뛸 가능성이 있습니다. 폭등. 미국 경제위기 폭락. 폭등. 코로나 위기 폭락. 지금 억지로 이렇게 맞추려고 해도 힘들어요. 보자고요. 공급 부족이 팽배하는 바람에 2기 신도시 뭐 40군데, 50군데가 터져갖고 미분양이 무덤이 되는 바람에 경기도가 2020년까지 쑥대밭이 됐어요. 지금 집값 뛰니까 지금 난리 났지. 2008년부터 2020년까지 몇 년이 쑥대밭인 줄 아세요? 거의 12년 동안 오히려 떨어진 다음에 회복도 못했어요. 최근 2년 동안에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그렇지. 자, 여기 똑같아요. 공급 부족 팽배하는 바람에 3기 신도시 작년부터 막 쏟아지죠. 이거 더 많아요. 물량이. 쑥대밭 될 겁니다. 미분양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버블7 수도권 주요 지역만 주로 많이 뛰었는데 이번엔 달라요. 수도권, 광역시, 전국적으로 다 거품이 심해요. 이때는 0에서 3배 폭등 후 0에서 60% 폭락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2배에서 6배까지 뛰었어요. 특히 지방은 막 7배 뛴 곳도 있어요. 지방 명품 아파트들. 당연히 더 많이 떨어지겠죠. 20%부터 많게는 80% 폭락. 여러분 20억짜리가 80% 떨어지면은 4억인데 미치겠죠.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거품으로 커버리면. 결국 집값 폭등하는 바람에 세금 문제가 생겼고 정권 교체가 된 겁니다.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이번에도 똑같아요. 집값 폭등, 세금 문제가 생기면서 정권 교체.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이거 제가 장담하는데 집값 때문에 이번에 떨어진 거예요. 서울은 전통적으로 야당, 민주당의 텃밭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까지 밀렸다는 얘기는요. 집값에 대해서 너무 안일했다고 해야 할까요? 어찌됐거나 이제 정권 교체가 됐으니까 이번에 부동산을 정말 잘 잡았으면 좋겠어요. 하락 과정 4단계. 여러분들은 이제 올해 봄에 좀 뛰는 거 가지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뭐 그 정도 까질 거야. 뭐 8년 뛰는 것도 참았는데. 자, 2022년, 26년 이렇게 전망이 돼요. 먼저 1단계 거래 급감.
자, 올해 거래가 좀 늘어날 수는 있지만 작년에 이어서 전반적으로는 거래가 많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왜? 사는 사람은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 집값이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큰데, 자, 뭐 파는 사람도 매물을 걷어들이거나 비싸게 내놓으니까 지표, 거래 등락 올라갔다 내려갔다, 매수지수 올라갔다 내려갔다, 시세 올라갔다 내려갔다, 10% 내외 정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약간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왜? 올 겨울에 3개월간 빠졌지만 지금부터 한 7, 8월까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건 염두하세요. 시세 흐름, 상승과 하락이 반복, 신고가 하락 가격 반복, 신고가를 찍기도 하고 또 하락했다가 또 신고가 찍었다가 약간 혼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매도자들은 올해 절호의 기회가 올 거예요. 2단계 매매 전략, 매도자는 적극적으로 매도하세요. 또 뛴다고 해갖고 막 춤추면서 그러다가 물리지 마시고, 매수자는 그래도 금매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잡는 게 아니에요. 자, 청약 우선으로 계속 가세요. 나는 집안 사면 미치겠다 하는 사람만 잡으세요. 2단계 가져가라. 2023년 지표, 모든 부동산 지표가 본격적으로 하락. 아마 빠르면 올 그 여름 이후부터 하락할 거예요. 무려 10에서 30% 하락. 시세 흐름 매주 하락폭이 확대될 거고, 금매 거래 후에 매수자는 완전히 사라지겠죠. 물론 이게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이 된 이후로 바로 일어날 수도 있었고 여름에 폭등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확률상 지금 흐름을 보니까 좀 높다는 거지. 매매 전략, 매도자 적극 매도, 매수자는 청약 우선으로 하라는 거 잊지 마세요. 3단계 가격 폭락, 25년 정도 되면 사도 돼요. 사실상 지표 거래 증가, 지표 하락, 실거래 폭락, 약 30에서 60% 집값이 떨어져요. 30% 떨어지는 것은 조금 떨어져요. 내가 10억짜리가 7억 떨어진다니까 놀래고 있어요. 하면서. 아니 2억짜리가 10억 준 것은 당연한 거고, 응? 10억짜리가 그냥 7억밖에 안 떨어지는데 놀래요? 이미 여러분들 지금 반등 막 하고 있는데, 반등 전에 10억 기준으로 8억짜리 거래 안 됐어요. 매물은 10억에 있었을지 몰라도 8억에 나와 있는 것 거래 안 된 게 된 것보다 훨씬 많아요. 즉 그 한두 달만 해도 20%가 폭락을 했는데 무슨 30%는 이거 식은 죽 먹기예요. 그럼 60% 떨어진 것도 아무것도 아니. 2년 빠져버리면요, 매물이 한 40% 떨어지면 60%의 매물이 나와 있어요. 금매가. 정말 간단한 법칙인 거예요. 시세 흐름, 집값, 공포 매물이 확산됐고 금매 중심 거래 증가. 매매 전략은 매도자 보유, 자 갈아타기. 매도자는 보유와 갈아타기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팔고 끝나면 안 돼요. 하락장인데. 자, 반드시 갈아타기 하세요. 갈아타기. 그 다음에 매수자는 금매 우선에, 이때는 청약이 우선 아니야. 아까는 청약이 우선이었잖아요. 폭락을 했는데 무슨 청약이 좋아요. 금매가 낫지. 서울 금매가 나아요. 금매 우선의 청약 차선. 4단계 상승 반전, 26년 이제 상승할 거예요. 26년부터 서서히 거래 증가, 매수 지수 등락, 시세 등락 10% 내외로 올라갈 것 같고,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면서 신고가 하락 가격 반복. 계속 이제 신고가 찍으면서 가겠죠. 매매 전략, 매도자는 보유 갈아타기. 아직도 갈아타기 유효해요. 상승 1, 2, 3년 차 동안에 갈아타도 돼요. 왜? 상승이 보통 5, 6년 계속 되니까. 매수자는 금매 우선에 역시 청약 차선. 보시면 부동산 폭등 후에 대폭락 요인, 바로 이 세 가지 때문에 그래요. 금리, 물가, 가계부채. 상당히 불안하죠. 자, 부동산 폭등, 금리. 계속 미국 금리 인상하면 이제 우리나라로 따라가는데, 난 물가, 지금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금 구도네요. 러시아 문제까지 터져서. 부채, 가계부채가 지금 여러분들 금액이 준 게 아니에요. 비율이 준 거예요. 부채는 늘어나고 있어요. 왜? 갚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여기 볼까요? 자, 일단 금리, 저금리, 장기 지속, 통화량은 늘어났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장기 저금리가 급격한 고금리로 지금 전환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이 폭락을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91년 일본, 2008년 미국, 2022년 한국이 각각 해당될 것 같아요. 물가, 저물가 장기 지속됐고 이게 통화량을 만났습니다. 자, 장기적으로 저물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물가가. 물가가 올라가면 이제 부동산에 영향을 줍니다. 폭락. 그 다음에 91년, 2008년, 2022년 각각 영향을 주는 국가들이죠. 부채.
가계부채 보통 지수 플러스 역시 통화량 급증인데 이거 보세요. 가계부채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가계빚이 2017년부터 꾸준히 늘어나더니 폭증해 버렸죠. 지금은 나라가 흔들릴 정도야. 한국, 우리나라 지금 고금리에다가 고물가에다가 높은 가계빚 이거 어떻게 감당해요? 결국은 이 세 가지 요인이 부동산 대폭락을 이끄는 요인이 된다. 자, 부동산 대세 하락에 이미 진입했어요. 지금 이제 뭐 올해 얼마나 반등하느냐, 반등하는 거 가지고 또 말이 이랬다 저랬다 바뀐다고 자꾸 착각하시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제 골자는 올해 쭉 빠지든지 약간 여름까지 이렇게 반등을 하다가 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부동산 큰 틀에서 대세 하락 진입 네 가지 요소. 자, 이제 부동산 대세 하락 진입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부동산 지금 제가 3월 대선 끝나고 좀 반등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말 바뀌었다고 하는데 뭐 이랬다 저랬다 내용이나 좀 제대로 보세요. 틀은 똑같아요. 뭔 말이냐, 지금도 쭉 빠질 수도 있어요. 반등 요지가 좀 커 보이는데 지금은. 또는 반등을 하면 뭐합니까? 끼케야 여름 근처에서 또 떨어질 텐데. 폭등이 아니에요. 반등이지. 결국은 얼마가 가든 떨어지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누구처럼 2025년까지 뛴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 보세요. 거래량 급감 매수자 실종 이미 정말로 서울 평수 3,000건에서 1만 건이었던 게 500건, 1,000건으로 줄어들었고 매수 심리도 최저, 청약 중심으로 관망했어요. 이게 3월 이후에 늘어난 거야. 지금 다시 또 늘어나고 있어, 거래가. 그 다음에 매물 적체, 급매 증가. 매물은 자꾸 쌓이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나왔다고 이제 증가했다고. 급매도 늘어나고 있었어요. 신고가보다 하락 매물이 많이. 그런데 지금 또다시 약간씩 이 큰 흐름은 유지하는데 매물이 줄어들고 있어요. 집값이 뛸 것 같으니까. 급매도 감소하겠죠. 자, 하락거래 급매 경쟁. 결국은 하락거래 급매 경쟁 계속 이어질 거예요. 큰 틀에서. 12월에 48.1, 1월 달에 70%가 하락거렸어요. 급매 경쟁, 고점 매도, 갈아타기 다주택. 그런데 이것도 역시 대선 이후에 반대로 가고 있죠. 이제 상승 거래가 좀 더 늘어나는 추세고 급매 경쟁이 끝났어요. 자, 시세 하락, 실거래 하락. 시세가 1월 초에 마이너스로 완전 전환됐어요. 실거래 급락, 하락 3개월 후부터 확산됐어요. 자, 그런데 시세는 아직 보합이지만 강남이라든가 일부 지역이 상승 반전했어요. 그리고 실거래 급락한 게 꺾였어요. 그러니까 4월부터 한 6월, 7월까지는 반등할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높다라고 인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매도자들이 잘 파는 게 문제죠. 그때 매수를 잘하는 건 큰 의미 없어요. 그렇지만 큰 틀에서는 이게 맞다. 이제 완전히 구분하셨죠? 현금을 땡겨야 하는 이유. 자, 거품이 가장 적다. 여러분들, 거품이 적다는 얘기는 많이 했어요. 돈을 많이 찍어냈으니까 통화 가치가 떨어진다. 투자. 현금 있는 꼴을 못 보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부자들은요, 현금과 투자를 잘합니다. 자, 화폐 가치가 너무 많이 화폐를 찍어내는 바람에 2013년에 비해서 30% 많이 봐봤자 50% 증가해서 돈은 30% 증가했는데 물가는요 35% 뛰었고요. 주가는요 50%나 뛰었고요. 부동산은요 100% 이상 뛰었어요. 그러면 돈이 늘어났다고 하면 안 되죠. 오히려 물가가 더 뛰었고 주가 거품이 더 심하고 부동산 거품이 심하다고 표현해야죠. 그래서 가치가 1, 2, 3, 4등 순인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지 마세요. 때를 기다리시라고요. 자, 폭등의 원인 다주택, 법인, 영끌, 갭투자. 이게 꼭 폭등의 원인이에요. 4개. 다주택, 법인, 영끌, 갭투자. 그런데 이게 하락장에는 대폭락의 원인이에요. 뭔 말이냐? 이거 다주택 있네요. 소액 중심으로 집중 투자하는 바람에 폭등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자, 여기 보면 금리 인상, 전세 하락, 보유 폭탄, 매물 폭탄이 터지면서 결국 여기 보세요. 폭락 신호, 매물 실종, 매물 적재, 집값 폭락. 이 매물이 터지면서 폭락을 하는 거예요. 폭등했던 요인이 결국은 폭락 요인의 존재가 되는 거죠.
영끌 갭 투자 얼마나 이 사람들 때문에 많이 뛰었습니까? 집값 2030 영끌 갭 투자로 집값 폭등을 했죠. 집값 기대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가는데 금리 인상, 전세 하락, 집값 하락, 매물 폭탄이 쏟아지는데 결국 폭락 신호, 매수 실종, 매물 적체 등으로 인해서 이 매물들이 못 버텨요. 토해내는 바람에 집값 폭락하는 거예요. 즉 다주택 법인 영끌 갭 투자가 폭등의 원인이 되면서 폭락의 제1 원인이 된다. 부동산 추선의 방법, 분양 매매 갈아타기. 서울 아파트 실거래 1년 7개월 만에 하락. 자, 분양 매매 갈아타기. 고분양가 외톨이 분양은 하지 마세요. 미분양 미계약 오피스텔 계약하지 마요. 아예 가점 금액 높으면 3기 서울 좋은 곳만 하세요. 높으면 안 좋으면 좀 그냥 무난한 곳 하고 대출 제한 자금 부족 의무 입주 이거 신중하게 하세요. 당첨된 다음에 돈 없어 못 집어넣지 못 들어가지 말고 매매 영끌 무리한 갭 투자 급매라도 하지 말라고요. 오래 뛰더라도 폭등 후 조금 하락 매입 시기를 2, 3년 후로 늦추세요. 보통 1주택 보유 영끌 비아파트 이런 경우는 매도하세요. 집 없다고 불안해할 이유 없어요. 오히려 비아파트 영끌했거나 이런 것들은 없는 게 나아요. 다주택자들은 대선 지자체 자 이번에 다주택 중과세 완화할 확률이 아주 높아졌어요. 물론 종부세가 도중에 이제 있죠. 그렇지만 종부세가 문제입니까? 다주택 중과세 이거 완화가 더 중요하죠. 완화가 확실해 보이면 기다렸다가 꼭 그때는 파셔야 돼요. 배짱 부리고 안 팔면요. 나중에 집값 폭락할 때 종부세 이거 양도세보다 더 나갑니다. 집값 폭락은 무서워요. 반토막 나니까. 갈아타기 영끌 무리한 불안 금액 줄여서 갈아타세요. 외곽 나홀로 아파트 비아파트 매도가 최선이라고 했죠. 정상적인 아파트는 그냥 끌고 가셔도 돼. 지금부터 폭락장 지금부터 5년 지켜보면서 집값이 확실히 떨어지네. 올 겨울에 팔아도 되고 내년에 팔아도 되고 2년 있다 팔아도 되고 빨리 팔수록 유리하긴 하겠네요. 왜? 덜 빠지니까. 집값 반등 무주택 선택 봄철 매입할 거냐 청약을 받을 거냐 폭락장 급매냐. 지금 봄철 반등할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있죠. 자본금 실거주 중저가 저평가 글쎄요. 아무튼 유의할 점 급매 매수 부동산 대세 하락 대매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 진짜 나는 이걸 지금 집을 팔았어 줄여서 가 그럴 때는 잡아도 돼요. 근데 생집을 잡았어. 근데 잡았는데 여름에 올라가는 듯하더니 막 빠지고 있어. 이제 대세 하락 같아. 그러면 손절하시라고. 청약 웬만하면 청약하세요. 청약통장 청약 종합여건을 판단하세요. 공공민영 유리한 상황 웬만하면 가점이 좋으면 좋은 데만 가점이 나쁘면 그냥 무난한데. 그리고 하락장 분양 비분양 활용하시고 폭락장 급매가 최고죠. 자본 부족 영끌 갭 투자 비싼 아파트 위주로 좀 해가지고 이때는 영끌해도 되고 갭 투자해도 된다고요. 3년 이상 내다보고 판단해야겠죠. 자 폭락장의 타이밍을 잘 잡으세요. 입지 하락폭을 이 공격적 투자하시라고. 이때는 폭락장의 급매만이 아니라 분양권 미분양도 포함돼요. 자 미국발 자산분기 터졌다 무조건 현금 땡겨라. 투자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의 거품이 하늘을 찌르는 상황에서는 원화나 달러 등 현금을 부여하는 것이 최고의 투자입니다. 그래야만 떼돈 벌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